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거의 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직무유기이자 국회가 그거를 막아놓고 어떻게 국민한테 또 지지를 호소할 수가 있냐 이거죠. 정부도 물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근본적으로. 저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마음과 몸이 무겁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부디 20대 국회는 진정한 민의의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코너입니다. 청와대 얘기입니다. 심판하려다가 심판당했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셨던 것은 지난 1년 사이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의원을 향해서, 야당을 향해서, 그리고 19대 국회 전체를 향해서 제발 좀 바꿔야 되겠다, 심판해달라고 했던 얘기인데 결과는 정반대가 나왔군요.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5월 국회법 파동 이후에 계속 그 배신의 정치를 얘기하면서 어떤 국회 심판론, 여기에는 여야가 다 겨냥이 됩니다만 오히려 실제로 내용을 따져보면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내에서 어떤 그 친박계와 구별되는 다른 주장을 펴거나 이렇게 하는 이 사람들을 쳐내는 것이 마치 국정의 전부인 것처럼 비치게끔 되는, 그래서 어찌 보면 국정을 걱정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당내의 어떤 좁은 계파의 한 일원으로서 대통령이 위치지어지는 이러한 모습에서 많은 부분 사실 보수층의 지지층이 이탈을 한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이번에 패인에 적잖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오히려 국회 심판론을 폈던 대통령이 오히려 심판당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청와대 대변인이 이제 기자들을 만났거든요. 기자들의 질문이 모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짧게 두 가지 준비된 두 문장의 성명을 내는 것 이외에는 대체로 다른 말씀을 드릴 게 없습니다라는 답을 반복했다고 하네요. 자, 이제 가장 청와대에서 많이 내놓는 답이라고 하는데, 일단 정연국 대변인이 했던 두 가지 총선에 관한 청와대의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20대 국회가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새로운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의 이러한 요구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딱 두 문장이네요. 굉장히 짧습니다. 아니, 아까 앵커께서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청와대가 가장 많이 내놓는 논평이라고 했는데 여당이 명백한 참패를 했을 때 저렇게 내놓는 것은 아주 이례적입니다. 저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이번 선거에 나타난 그 민의를 전폭 존중하여 많은 말하자면 받아들이고 어떤 뼈를 깎는 자세로 국정의 혼신의 힘을 다 받들겠다. 말하자면 국정 자세의 어떤 변화, 이런 것을 시사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 청와대가 여권이 참패했을 때 보이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반응인데, 지금 저 반응은 무엇을, 이 선거 결과를 과연 청와대가 과연 패배라고 인정하고 있는지, 이 민의가 아까 오히려 대통령을 심판했다라고 하는 소리까지 나오는 이 선거 결과를 인정하고 있는 건지가 의심스러울 만큼 지금 남의 얘기를 하듯이 마치 그 국회 앞으로 잘해라, 이런 식의 어떤 느낌을 주는 저런 말인데, 저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의 청와대의 국정의 자세와 관련해서 상당히 우려를 자아내는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저희는 부부장 어떻습니까? 저 청와대 대변인이 총선 다음 날 참패한 직후입니다, 여당이. 그때 내놓는 두 줄 논평은 대변인이 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다 정무수석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다 이렇게 논의한 청와대 전체의 공식 견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봐는 게 맞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통령한테 보고도 합니까? 이런 경우 이렇게 두 줄로 논평을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사례를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 대강의 메시지는 뭐 대통령이 일일이 이렇게 감수를 하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그 메시지에 깔린 분명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들은 가만히 됐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손소 변호사 어떻습니까? 네. 저렇게 이제 간결한 메시지라는 거는 이제 말을 길게 나갈 경우에는 뭐 이리저리 해석도 되고 뭐 꼴투리도 잡히기도 하고 뭐 그런 것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같이 일단 그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 그리고 여당에 대한 어떤 불만이 표출됐다는 그런 선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지금은 비난받을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좀 말수를 줄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어제 개표 결과를 또 청와대 관계자들이 같이 또 지켜봤다고 합니다. 네. 특히나 뭐 이병기 비서실장이나 소속 비서관들이 같이 개표 방송을 봤는데 사실 그 여당의 그런 그 폐색이 짙어지자 일찌감치 터졌다고 합니다. 자리를 떠났다고 하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도 사실은 그 예상했던 의석수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이다. 네. 그리고 노동 관련된 그런 법도 좀 개정해야 되고 기타 여러 가지 그 법 관련돼 가지고 할 일들이 많은데 굉장히 좀 이제 앞으로 순탄치 못해야 될 것 같아서 걱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네. 또 당시에 청와대 정부 쪽에서는 145석 정도를 그 예상한다. 단독 가발은 아니지만 그래서 대통령에게 보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출구조사 결과도 그렇고 또 개표가 진행되면서 실제로 새누리당이 얻을 것으로 보이는 의석수가 거기에 현저히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저렇게 결과가 나왔을 때 일단 정무 라인, 이른바 정무수석실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1차적인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비서관 한 명이 사표를 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신동찬 정무비서관이 사퇴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공천 파동 때문에 당과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만약에 청와대가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면 정무 라인에서 책임을 지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로 정무비서관이 사퇴를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사실 총선 전에 이미 사퇴를 하려고 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현기환 정무수석 등의 그런 사퇴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빨간 동그라미 안에 있는 분이 신동철 정무비서관인데 저희가 확정적으로 말하기 좀 어렵고 일단 그런 얘기가 흘러나와서 알려졌다라는 정도의 표현이 제일 적합한 것 같습니다만 어쨌건 청와대에서는요. 자, 신동철 정무비서관 이제 정무 선거와 관련된 실무적인 연락의 책임을 맡고 있을 텐데 이미 예정됐던 사표 제출이다. 이거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아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책임을 지자면 현기환 정무수석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여당이 총선에 지면 청와대 정무수석이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까? 원래 그런 건가요? 일단은 이 정무수석이 어떤 정치권과의 협조 문제, 예를 들어서 법안 통과가 필요한 사항이나 국정의 어떤 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정치권에 또 이렇게 전달하고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통령을 정무 보좌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선거에 패배했다는 것은 그러한 정치적 민심을 읽는 데 실패한 보좌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정무수석은 그런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이 궁금한 것이 대통령에게는 모든 고급 정보가 가장 정확한 정보가 모일 겁니다. 그래서 현상에 대한 이해가 대통령이 가장 높은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 국민들은 믿고 있고 저희 언론인들도 믿고 있는데 그러나 저희가 그동안 관찰을 해보면 대통령과 관련해서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전달될까를 의심하게 될 수 있는 상황도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을 향해서 사람들이 너무 좋은 얘기만 한다는 거죠. 몇 가지 장면을 저희가 영상으로 묶어봤습니다. 세계의 몇몇 유명 여성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완전 차별화가 되셨어요. 대부분은 육중한 몸매를 자랑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여성으로서의 미와 덕 그리고 모성애적인 따뜻한 미소까지 갖고 계십니다. 사실은 저는 전혀 노력 안 했습니다. 근데 오바마 대통령 스스로가 대통령님께 좀 전화를 올려서 상의를 드리고 싶다. 대북한 제재법이 드디어 통과가 됐습니다. 그거 결국 노무현 대통령님 보여주신 그 결의, 그다음에 지도력 굉장히 그 도움이 된 거로 나는 생각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저 장면 이제 재외공관장 회의 때 건배사를 위해서 하는 건데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보다 더 위에 있고 더 모든 상황을 장악했고 주도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박성부 국장. 자, 박수영 기자. 저런 얘기가 대통령께 전달되는 것 최근에도 사례가 하나 더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4월 4일 대통령이 이 멕시코로 방문했을 때 얘기인데요. 전비오 주 멕시코 대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멕시코 한국 대사인 저보다 스페인어를 더 잘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저도 열심히 열공 모드로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대사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스페인 마드리드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멕시코
멕시코, 코스타리카 등에서 10년 동안 근무를 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페인어 전문 외교관입니다. 그런데 저보다 훨씬 잘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요, 실제로 한 스페인어는 무차스 그라시아스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 했는데 이걸 두고 저보다 훨씬 잘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박성 부국장, 이거요. 자, 이제 대통령 앞에서 이거 만천하에 공개되는 글을 쓴 거거든요. 그럼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듣고 그러면 처음에는 왜들 그러십니까 하다가 이게 다 기본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을 모시는 분들이 주위에서 이른바 눈과 귀를 가린다는 게 다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생기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 얘기를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저것은 아부다, 진심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일종의 농담으로 정말 그 어떤 경무에 지친 대통령과 어떤 좀 피로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농담 한마디 했다면 그건 우리가 그러려니 이해할 수 있지만, 저런 것이 만일에 다반사로 실제로 대통령의 하루 일상사에서 저런 식으로 직무가 이루어지고 어떤 대통령의 판단을 저런 식으로 참모들이 보좌하게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 민심과 대통령이 이반되는 그 원인의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총선의 결과와 비춰보더라도 혹시라도 저런 것이 청와대 참모들에게 일상화됐지 않은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것은요. 안 보이는 곳에서가 아니라 만천하의 공개를 전제로 이렇게 그 글을 공개한 것이고, TV 카메라가 돌아가는 가운데 워싱턴 주재 한국 대사관에 있는 우리 대사가 건배사를 그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자, 대통령을 보좌하는 분들이 과연 잘하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이런 것들의 연장이 아마 대통령 주변에서 벌어진다면 많은 국민들이 실망할 겁니다. 뭔가 좀 바로잡는 일이, 그럴 만한 일이 있다면 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현욱 부부장님,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분위기가 좀 쇄신해야 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인적 쇄신이 한 방법이라고 하는데 보통 잘 안 하잖아요, 이렇게. 예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쇄신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대통령 리더십에 하나 좀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 정도, 여러 가지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보고서를 밤사이 많이 숙도가는 스타일의 지금 대통령이 국정을 지금 파악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는 보고서가 갖는 한계, 맹점도 같이 인식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이고. 아니요, 국민들이 볼 때는 보고서를 열심히 읽는 대통령 하면 국정을 더 깊이 파악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걸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닌가 보죠? 예, 조금 전에 같은 맥락인데 과연 같은 얘기도 보고서에서 이렇게 정지된 얘기와 실질적으로 다른 속내까지도 들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 것인데, 참고로 지난 전두환 정부 때 강남의 한 선거구에서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있는 지역이라서 당연히 여당표가 몰표가 쏟아질 거로 봤지만 야당표가 가장 많이 나온 지역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어떻게 과연 민심을 읽어내는 방법이 보고서가 아니라 여러 계층, 여러 직에 있는 사람들을 수시로 접촉하면서 꼭 말이 아니더라도 눈으로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메시지도 있고 표정도 읽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심을 수렴하는 새로운 약간 변화된 모습들이 지금 대통령, 지금 정권에 약간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당연히 이런 차원에서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흐름도 좀 반영을 해야 될 것이고 아마 지금 자연스럽게 이번에 여권의 공천 과정에서 낙천한 저 대표적인 친박 인사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강석군 의원이나 조윤선 정무수석이나 이런 분들도 어떤 형태로든 전진 배치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청와대와 내각에 새롭게 진용을 짤 수밖에 없는 여러 인적 풀이 생긴 겁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이제 남은 한 임기 2년 동안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런 류의 그 새로운 친박 진용을 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건 이제 정현욱 부문장께서 예측을 해주셨는데 그냥 얼핏 드는 생각은 또 친박 인사의 측근 기용인가 하는 점인데, 자, 과연 어떤 인선 결과가 나올지 그때 또 새로운 해석을 좀 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4가지 소식을 통해서 여권과 청와대의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정현욱 부본부장은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고 새로운 패널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야권 상황 좀 보겠습니다. 5번째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순위 확인합니다.